예, 안녕하십니까. 실버피싱입니다. 오늘은 베이트릴 자가정비 방법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. 영상 촬영에 앞서 먼저 자가정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, 물론 자가정비를 이제 직접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나 또 이제 베이트릴에 대한 구조, 릴 튜닝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, 저는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베이트릴 자가정비는 이제 직접 하시기보다는 전문 릴샵에 의뢰를 하셔서 릴을 정기적으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제 전문가의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릴 관리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나는 그래도 내가 직접 자가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베이트릴 자가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약 한 7가지 정도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릴을 분해 조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공구가 필요합니다. 공구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차 드라이버, 그 다음에 별렌치,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, 이제 규격별로 다 맞춰 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마찬가지로 핸들 너트를 풀 수 있는 이런 너트, 베어링 점검용 이제 베어링, 요 공구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류, 이제 오일, 이제 그리스를 칠하기 위한 붓, 그 다음에 작은 부품들을 짚기 위한 이제 핀셋, 그 다음에 이링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일자 드라이버도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, 요거는 이제 이링 제거용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와릴 샤프트 단차에 마모가 됐을 때 조금 사포질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톱깎게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이런 공구들을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풀 베어링 같은 경우 이제 튜닝을 하려고 하면은 이 스풀 핀 리무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.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구들이 필요한데, 일단 이 공구가 왜 중요하냐면, 첫 번째 볼트라든지 너트라든지 이거를 이제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볼트 너트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. 이 릴이 출고 당시에는 이 릴 볼트 나사 안에 록타이트라는 이 릴 그 나사 본드가 접착이 돼서 나오는 상태고요. 이거를 이제 맞지 않는 규격의 볼트라든지 일자 드라이버라든지 이거를 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10도 정도 힘을 줘서 팍 돌려주셔야 되는데, 그거를 이제 실수를 하시다 보면 이 전문용어로 야마가 나간다고 하죠. 그렇게 되면 이거를 분해를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. 또 이제 핸들 너트 같은 경우는 이 푸는 방향과 잠그는 방향이 있는데요. 이거를 좀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잠그다가 더 세게 잠궈 버리시거나 이렇게 뭐 너트에 뭐 이빨이 나간다든지, 또 이거를 또 너무 세게 잠궈서 이 볼트 안에 나사를 좀 손상을 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,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이게 많이 하시는 실수들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자가 정비를 하면서 릴을 이게 다 분해를 합니다. 그러고 나서 그리스만 칠하고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닫아 버리시는데,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정비를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. 왜냐하면 이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릴들에 묻어 있는 이물질, 그 다음에 뭐 이런 책상들이나 뭐 이런 공구들이나 여러 가지 묻어 있는 이물질들이 오히려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가서 기어에 손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베어링에 손상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. 반드시 일단은 뚜껑을 여셨으면 첫 번째로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물질들이 안 섞여 들어가게끔 기왕 열었으면 구조물들을 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다시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또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, 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립 방향이라든지 또 이 조립 순서가 있습니다. 부품마다 각 구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순서를 잘못 조립한다거나,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볼트 같은 경우도 일부 릴 같은 경우는 길이가 다 틀립니다.
뭐 다행히 제가 쓰고 있는 이 스티드 CT라든지 스티드 리미티드 이 두 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다 똑같은 나사 길이긴 한데, 어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나사가 길이가 틀려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오조립을 한다든지, 또 자주 하시는,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드랙 와셔가 있는데요. 이 드랙 와셔를 이제 겹쳐서 이런 형상으로 조립을 한다든지, 이렇게 되면 드랙력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, 요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죠. 항상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이 마주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게끔 이렇게 조립을 하는 부분들, 이런 조립 방법이라든지 순서들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.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뭐 다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, 이제 네 번째입니다. 이 오일 있지 않습니까? 이 오일이 주유를 한다고 해서 좋아진다고들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, 이 오일은 사실은 이 베어링이랑 이 샤프트 부분에 이제 주유를 하는 목적으로 오일이 사용이 되는데요.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를 쳐야 됩니다. 이제 이 오일이 사용되는 부위는 베어링, 첫 번째 베어링, 두 번째 장축 샤프트나 단축 샤프트 끝단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회전을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한 방울씩 조금씩 쳐주는데요.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이라든지 또 너무 과다하게 쳐주시면 이 오일 성분이 그리스를 희석시킵니다. 그래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출고가 될 때 이미 안에 그리스와 오일이 적정 비율로 이제 배합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. 이 베어링에 오일을 과다하게 끼치게 되면 안에 있던 그리스가 다 흘러나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베어링 안에는 이제 뭐 세라믹 베어링이 있고요, 뭐 서스 베어링이 있고 이렇게 한데, 이 나중에는 이 회전하게 되면은 서걱이라든지 샥샥샥샥샥이라는 소음이 발생되게 되는데요. 이 모든 이유가 이 오일을 과다하게 쳐주실 경우 그리스 안에 들어있던 죄송합니다. 베어링 안에 들어있던 그리스라든지 오일이 다 비산이 되면서 마찰 소음이 발생하게 돼서 이 베어링에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이니, 이 오일은 정말 필요시 일부 튜닝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베어링 덮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순정 베어링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베어링은 이 ZZ 타입이라고요. 베어링 볼 덮개가 이렇게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. 이런 베어링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런 오일을 주유할 필요도 없습니다. 베어링은 소모품입니다.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. 만약에 소음이 발생되고 이 회전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이 베어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. 굳이 이거를 살리겠다고 오일을 넣고 그리스를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. 마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.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, 이 말고 일부분 이제 이 튜닝하게 되면, 이제 사야가님 튠을 하게 되면은 이 베어링이 오픈이 되어 있죠, 덮개가.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베어링입니다.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마모가 좀 적게 되는데, 이 소음이라든지 그런 윤활 작용을 위해서 오일을 이제 가끔씩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. 오일은 반드시 주의하여서 사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부터는 이제 일단 제 경험에 의한 좀 꿀팁인데요. 이제 릴을 분해를 하시고, 이 릴 핸들 커버가 있고요, 이 릴 본체 플레이트가 있습니다. 이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를 아주 얇게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모든 부위에 다 발라줍니다. 이 커버 덮개부터 이 본체 플레이트까지. 왜 그러냐? 사실 이 그리스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저는 윤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리스는 첫 번째,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청입니다. 방청이 뭐냐? 이제 녹을 쓸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. 이 그리스를 전체 이 커버에 이 안쪽 내측에 쳐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출조를 갔다 오게 되면은 이제 흐르는 물에, 찬물에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흐르는 물에 릴을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, 릴을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주고 이제 선풍기에 말려주는데요. 이 안쪽 내측 모든 측면에 그리스가 발려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. 안 발려 있는 상태에서 털어주는 것과 발려 있는 상태에서 털어주는 그 물이 빠져나가는
효과가 굉장히 틀립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리스를 안쪽 내쪽 측면에 다 이렇게 얇게, 그렇다고 뭐 떡이지도록 덕지덕지 붙이시라는 바르시라는 말은 아니고요. 얇게 코팅하듯이 한번 발라주는 것이 좋다. 요거는 제 내부적인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제 베어링은 아까 소모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베어링은 일정 기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볼 대부분 구조가 이제 세라믹 볼과 이제 서스 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세라믹이 경도가 높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서스를 긁으면은 이 서스가 나중에 마모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볼과 이 외경 사이에 이제 마모가 발생되게 되면 이제 유격이 생기고요.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마모가 생기면 이제 소음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요. 이 베어링을 일단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오일에 휘발유에 뭐 베어링을 이렇게 씻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초음파 세척을 돌린다든지 그러면 베어링 바로 망가집니다. 망가지기보다는 소음이 굉장히 심해지고요. 그 소음이 심해지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안에 있던 그리스 오일 다 빠집니다. 그리고 그게 다 빠지면 뭐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잡힙니다. 그래서 베어링은 반드시 그냥 건들지 마세요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조립을 하실 때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 상하 좌우 구조가 있는데요. 상하 좌우로 이렇게 조립하실 때 막 억지로 상하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막 안 들어간다고 막 힘으로 누르시다 보면 베어링 다 나갑니다. 그래서 베어링 부분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 빼고 보관만 해주셨다가 조립만 하시면 되는데, 조립하실 때도 반드시 정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릴을 사용을 하다 보면 제일 잘 망가지는 릴이 베어링 부위가 있습니다. 거기가 어디냐? 이 피니언 기어를 지탱하고 있는 이제 다이와 같은 경우는 SMR128ZZ라는 베어링이 있습니다. 조금 크고 여기 핸들 샤프트에도 들어가 있는데요. 저희가 베어링에 왜 이 베어링이 잘 망가지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, 이 핸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들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베어링이 1회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베어링에 대한 수명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는데, 이 피니언 기어에 달려있는 베어링 같은 경우는 핸들이 1회전 할 경우 기어비가 7점인 경우는 스풀이 7회 회전을 하죠. 그래서 이 베어링은 얘가 한 번 돌 때 얘는 7번 돌게 됩니다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얘를 한 개 갈 때는 얘는 7개를 갈아야 된다. 7점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. 6점대 같은 경우는 6번을 갈아야 되는, 그렇게 소모성이 굉장히 많은 베어링이 이 피니언 기어를 지탱하고 있는 베어링이니까요. 이 모델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 베어링 소음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런 규격에 맞는 이런 베어링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베어링이 나갔는지 뭐 이렇게 소음이 좀 발생되는지 그렇게 되면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베어링 중에서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이 베어링이 저속 베어링에 속합니다. 저속 베어링이 뭐냐? 그러니까 이렇게 스풀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여기 베어링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도 회전을 하면서 물이 다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고속적인 이런 운동을 하는데, 이런 피니언과 이런 핸들 같은 경우, 저속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런 이물질들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, 물 같은 경우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스풀 베어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교해서 잘 망가지는 그런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쪽 마지막으로 이제 스풀 베어링이 이 회전력이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제 측정하는, 수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굳이 이 베어링 이거를 쓰실 필요 없이 썸바를 누르시고요.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. 돌려주시다 보면 베어링이 이제 스풀이 거의 회전을 멈출 때쯤에 한번 이제 멈추죠. 갔다가 약간 역회전 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릴을 이렇게 왔다 갔다 기울인다든지 이랬을 때 스풀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인다 하면 이 베어링은 아직 멀쩡한 겁니다. 그래서 굳이 교체해 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.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서버리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질 않습니다. 이런 스풀 베어링 같은 경우는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
마지막 부분인데요. 자가정비는 진짜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. 이 수리를 하실 줄 아신다고 뭐 자주 뜯어가지고 뭐 소음이 난다 아니면 제가 볼때 제 릴입니다. 이거 소리가 많이 나죠. 지금 기어가 좀 마모가 돼가지고 소리가 납니다. 요거는 소리가 거의 없는 거고요. 기어 상태가 좋아서. 사실 이 두 가지 릴을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이 공회전, 그러니까 루어를 안 달고 공회전 할 때 이렇게 소음이 날 뿐이지, 실질적으로 루어를 달고 캐스팅을 하고 이제 루어가 달린 상태에서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릴링을 하게 되면 뭐 릴링감이 좋다 나쁘다, 솔직히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따지는 사람이긴 한데, 이제 뭐 한 1년, 2년 정도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서거김이라든지 소음이 있어도 사실 낚시하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. 좀 이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, 뭐 정 그렇게 이런 게 신경 쓰인다 하시면 자가 정비를 해서 이걸 살릴 수 없습니다. 이미 기어라든지 베어링이 나가 있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요. 그거를 뭐 본인이 이거를 뜯어서 구리스를 바르고 뭘 한다고 해도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?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세요. 맡기셔가지고 베어링을 교체를 받는다든지, 아니면은 메인 기어를 뭐 교환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이물질들을 뭐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,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릴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저 뭐 이 릴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자가 정비가 굳이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. 또 뭐 하시면서 저는 이런 작업들이 재밌기 때문에, 말은 제가 이렇게 자가 정비를 하지 말고 업체에 맡기라고 하지만 저는 또 제가 합니다. 계속.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요. 입문한 지 한 1년 조금 넘은 이제 초보 앵글러인데, 워낙 이런 부분에 흥미가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이거 뭐 릴들을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하는데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주의사항 그리고 꿀팁 부분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, 혹은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다, 뭐 사실 뭐 낚시에도 정답이 없듯이 이런 작업들도 사실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겸허하게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은 받아서 저도 좀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.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 촬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